드디어 리버풀이 제레미 자케라는 새로운 센터백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당장 합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단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리버풀은 여전히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을 바쁘게 보내야만 합니다. 아직도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 많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기존 선수단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올 법한 선수가 바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올 시즌 살라는 확실히 예전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가 너무 급격하게 온 거예요. 심지어 리버풀 현지에서도 살라의 선발 기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상황이죠. 물론 여전히 그가 리버풀 구단의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은 더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역시 선발 기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리버풀 팬들은 살라를 제외한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리버풀이 살라를 내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간이 많이 포함된 영상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슬롯 감독과 살라. 우선 전제를 하나 깔아두겠습니다. 살라는 아무리 폼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효율을 낼 수는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 살라의 떨어진 경기력이 슬롯 감독의 전술과 아예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놀드가 빠진 것도 꽤나 큰 부분일 수 있고요. 올 시즌 슬롯 감독은 여전히 로우 블록을 형성하는 팀을 상대로는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버풀이 템백을 세우는 팀을 상대할 일이 많다는 데 있고요. 저는 올 시즌 슬롯 감독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다 써봤다고 생각합니다. 중원 강화를 위한 5 미들은 물론 트라벤을 이용한 라볼피아나, 그리고 최근에는 2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배치하는 4-2-2-2 전술까지 활용하고 있죠. 아직까지 플랜 A를 찾지는 못했고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활용한 4-2-2-2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비르츠와 소보슬라이는 마르세유가 허용한 공간으로 위협적인 패스를 계속해서 넣어줬죠. 하지만 이후에 펼쳐진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당시 본머스는 마르세유와는 달리 풀백들의 라인을 내려 리버풀 좌우 윙어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했고, 이게 본머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당시 살라는 오른쪽 사이드에서 고립되며 최악의 경기를 펼쳤죠. 원래 살라가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이렉트한 전환 패스가 나올 수 없는 슬롯 감독의 전술 구조가 살라의 폼 저하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폼 저하. 사실 전술이고 나발이고 간에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합니다. 특히 지난 뉴캐슬전은 살라의 떨어진 폼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뉴캐슬은 라인을 마냥 내리는 팀도 아니니까요. 지금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우측 윙어인 살라와 가장 접점이 많은 선수는 우풀백인 프림퐁입니다. 그리고 프림퐁은 라인을 타는 직선적인 움직임에 강점이 있는 선수죠. 그렇다면 여기서 살라가 해줘야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림퐁이 오버래핑으로 상대 수비 한 명을 끌고 들어가면 살라가 드리블을 통해 마크맨을 벗겨내고 직접 박스를 타격해 득점을 창출한다. 둘째는 프림퐁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원투 패스를 통해 컷백으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아마 지난 시즌 살라의 폼이라면 두 가지 옵션 모두 120%로 수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의 전진으로 인한 뒷공간을 다른 선수들로 커버할만 했던 거죠.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득점에 기여하는 선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올 시즌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살라는 두 가지 옵션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죠. 심지어 자신에게 온 결정적인 기회까지 날려버리고 있으니까요. 결국 우측 윙어로 연계가 되는 소보슬라이를 배치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에서는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요. 프리로를 수행하는 비르츠가 알아서 우측을 지원하는 것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이고요. 사실 지난 시즌 리버풀 구단이 살라와의 재계약을 추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긴 하지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구단의 레전드 선수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난 시즌 보여준 살라의 플레이 스타일 변화도 구단 입장에서는 연장 계약을 제시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살라는 지난 시즌 득점력뿐만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창출해주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아웃프런트로 반박자 빠르게
올려주는 크로스가 훨씬 더 날카로워졌죠. 저는 이게 살라 본인이 나이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를 미리 대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조금 보태서 축구 도사의 면모까지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구단 입장에선 살라만큼은 나이가 먹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다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적어도 2년은 그럴 수 있다고 본 거죠. 물론 지금도 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를 끌어당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연스럽게 포켓 공간 확보가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살라를 선발로 기용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본머스전 슬롯 감독은 에키티케 대신 살라를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결국 득점을 해줘야 하는 선수는 살라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혹시라도 이후에 또다시 살라를 넣기 위해 에키티케를 제외한다? 이건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라인업이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유. 만약 리버풀 구단이 살라를 판매한다면 꽤나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이것이 살라를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 클럽들은 살라 영입을 위해 1억 파운드 이상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이 성사됐다면 실제로 비슷한 수준의 이적료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살라 영입에 대한 사우디의 의지가 워낙 확고한 니까요. 심지어 사우디는 살라의 연봉으로 2억 3,400만 유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살라 입장에서도 솔깃할 수 있는 금액이죠. 물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적이 성사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적료 감소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히 구단 재정에 힘이 될 만한 액수가 될 거라는 거죠. 또한 살라가 현재 리버풀에서 받고 있는 주급은 무려 4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한화로는 8억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폴란드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에 해당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만약 살라가 팀을 떠난다면 리버풀은 월드클래스급 선수 2명을 영입할 수 있는 주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살라가 이 정도의 주급을 받는 것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리버풀 팬으로서 지금까지 살라가 남긴 업적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보상 차원의 금액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감정적인 접근을 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 저는 리버풀이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어린 선수일 뿐더러 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는 노장이 되어버린 살라와 반다이크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 시즌 살라를 믿고 대체자를 찾지 않은 것이 구단에 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구단이 자케를 서둘러 영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라의 전예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살라가 구단에 남아있다면 리버풀은 어린 선수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윙어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다시 말하지만 살라는 리버풀의 레전드입니다. 저에게도 제라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선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살라가 리버풀 구단,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팀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전설이지만 이제는 보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하메드 살라가 리버풀을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인 만큼 팬들 사이에 분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박호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